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텍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갖는 그런 지갑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블록체인을 만드는 블록체인을 저희가 가상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아까 개발할 생각이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다음 버전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체인이라고 만들어서 백서했었는데 저희가 안 만든 블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미래 블록체인, 그러니까 미래에 예약 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그리고 앞으로는 그 블록체인의 저장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걸 갖다가 벌써 EOS 같은 데는 4테라 정도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체인을 하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썼던 그 블록체인에 쓰여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없애도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별로 목표 시장을 구분하고 저희가 생태계를 갖다가 연동시키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만들어서 커머셜 체인은 프라이빗 체인이랑 퍼블릭 체인으로 돌릴 거고 프랙탈 체인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안 쓰고 자기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는 데는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작고 그 조그만 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체인을 갖다가 제공해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면 결국 혼자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적어놓은 대로 이제는 분업화, 특성화가 결실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작곡가는 반주를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반주 비트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블럭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트만 있다가 그 다음에 이펙트가 있다가 자, 이제는 제가 이펙트를 고르고 있어요. 자, 이런 이펙트를 골라서 이런 트랙이 나왔어요. 자, 이거를 지금까지 만든 게 반주, 영어로 트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로디를 입혀야 될 거예요. 그 멜로디를 탑 라인이라고 하고 멜로디 쓰는 작곡가를 탑 라이너라고 합니다. 자, 트랙을 제가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멜로디 탑 라이너가 나와야 돼요. 탑 라이너 언제 온다고 생각해요? 알 수 없는 걸 보이지 않는 걸 그저 내 조에만 맴돌고 자, 그래서 음악의 모든 대중음악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트랙, 탑라인, 가사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는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어서 트랙을 잘 쓴 사람은 트랙만, 탑라인 잘 쓴 사람은 탑라인만, 가사 잘 쓴 사람은 가사만. 그래서 아까처럼 유명한 곡들은 5명, 10명의 공동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작업이 대중음악의 대세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거 문제가 무엇이냐겠죠. 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무 시장이 카르텔라이즈 되어 있다는 카르텔, 자기네들끼리만 공고하게 아는 사람끼리 인맥 위주로 음악 작업을 하다 보니 제가 아마추어 뮤지션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안 되면 저작권이 있어야 되죠. 그 저작권 지분을 3명이 만들었으면 33%씩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제가 아마추어면 누구도 저한테 33%안 줍니다. 제가 다 썼어도 그래 너 이름 올려주고 5%.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이즈원, 가세븐, 모모랜드, 시스타 이분들이 실제로 다 프로듀싱한 그런 곡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K-팝뿐만이 아니에요. K-팝, 팝, J-팝 다 요즘은 공동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작곡, 한 명이 작사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곡은 메인스트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보통은 콜라보레이션 많이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콜라보레이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지분들 제대로 안 나눠주고 네트워킹, 인맥 없으면 참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그것을 끌어들인 K-튠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또한 이런 많은 마스터들이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프레젠테이션 제일 처음에 음악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K-튠 상에서 만들어져서 완곡이 탄생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네, 아까 제가 만들었던 트랙. 저 사람 트랙 메이커예요. 이제 그 트랙은 K-튠에 올려요. 난 가지 않아도 돼 눈빛으로 충분해 난 잘하는 내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펴지 찾지 못하는가? 신분증 플러스 그 신분증을 자기가 들면 여기다 좀 같이 찍어서 업로드는 그래서 업로드된 그 순간 그 계좌,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그 어카운트 거기서 쓴 계정이죠. 그 계정과 그리고 그 계정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죽은 뒤에 남아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데이터가 남아있는 한 노드가 하나라도 살아있는 건 영원하죠. 그래서 KYC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계정으로 만들어낸 모든 트랜잭션이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사업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나와서 오히려 누군지 알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크립토커런시들이 경제적인 금전 가치를 지니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죠. 아직 제도권이 100% 들어가. 비트코인이 생겨난 게 제일 최초에 생겨난 비트코인부터 지금 이 순간 쓰이는 비트코인까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갔는지 정확하게 바로 PR에 20% 조치 유예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프라이빗 트랜잭션이 이렇게 했지만 주변 사람이 내 거래 기록을 알지 않아서 프라이빗 트랜잭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건 금전거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지금 뭐 암호화폐만 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이제 GK 다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더를 싱가포르 해커톤에서 소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다이라는 프로젝트는 아실 거예요. 스테이블 커런시 프로젝트인데 이 스테이블 커런시 현재 우리 발행된 한 1,000억 정도 발행돼 있습니다. 다이라는 토큰. 그 발행된 1,000억 원의 토큰을 프라이버트하게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남들이 제가 사용하는 트랜잭션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보내는지 숨겨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GK 스마트 같은 영시적 증명이라든가 웨이커 다워 같은 프로젝트라든가 그 이러면서 쓰고 있는 ERC20 같은 컨셉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는 내가 만든 트랜잭션을 주변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이에요. 저만 알겠다는 거죠. DPoS 방식은 이제 EOS 방식이죠. 마스터 노드가 컨센서스를 일으켜서 빠른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합의에 이르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마스터 노드가 드러나다 보니까 해킹의 위험성도 있고 또 마스터 노드들끼리 당합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받은 게 이제 DDPoS, Dual Delegated Proof of Stake 방식이라고 저희가 똑같이 21개 대표 노드가 합의를 이루는 방식은 똑같은데 17개는 마스터 노드고요. 4개는 랜덤 노드입니다. 랜덤으로 선출한 노드이기 때문에 누가 합의 체계 안에 들어올지 몰라요. 저희도 모르고. 그래서 해킹의 위험성이나 당합의 위험성에서 좀 많이 보완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퓨처페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 좀 민망하긴 한데 예, 속도가 빠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안성을 많이 보완을 했다. 또 가장 큰 장점이 이따가 또 후술 하겠지만 개발자를 위한 API 제공을 비교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꼭 가져야죠. 꼭 가져야죠. 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앱들이 있고 액티브 유저들도 많고 또 트랜잭션도 많이 일어나죠. 이오스나 트롤 같은 경우도 좀 아주 메가 플랫폼이고 스타트 해가지고 계속 이제 월별로 앱들이 출시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든 앱 하나가 DAU가 15,000이 나와요. 속도가 그 SNS인데 페이스북 그 중앙화 서버에서 운영되는 그 페이스북 속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더리움 뭐하긴 한데 저희 파스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한 개의 아이디랑 월렛으로 저희 생태계에 있는 모든 앱들을 사용할 수 있다. 싱글 사이먼 방식으로 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 짜서 컨트랙을 메인넷에 업로드 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운 방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환경에 맞춰서 개발한 다음에 API 호출만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또 관련된 미드웨어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생태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리한 API와 SPA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저희 그 SNS를 좀 더 활성화되는 안에 그 유저들의 네트워크를 대표자들이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깃허브에 뭐 소스는 다 올라가 있지만 대 심사를 해요. BP 블록 프로듀서, BP들하고 비오들하고 또 코인홀더로 유지되어 있는 그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앱이다라고 생각하면 초기 투자를 합니다. 초기 투자를 하고 또 내부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 그 코인이 피아와 바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팅 시스템뿐만 아니라 베팅 시스템도 있고 또 브로킹 게임도 즐길 수 있는 많은 플랫폼입니다. 구글하고 iOS에서 다운 가능하니까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메인넷의 간이의 SDK를 API랑 들어호출해서 실제 서비스랑 연결할 수 있는 미들웨어 플랫폼을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 가능하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산의 그 수산물 올류체인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산물 출하 과정부터 해가지고 저장 그리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들을 프라이빗 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플랫폼인데 이게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산지 위변조라든가 요즘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농식품부에서 원산지 위조 해가지고 개선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개선이 될 것이고 또 물류 유통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 뭐 문서에 쓰진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랑 같이 해서 약국의 그 약품 판매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펌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롯데 그룹사의 L포인트 를 블록체인화 시키는 거, 통합 인증까지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2B, B2G 쪽으로 지금까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퍼블릭 영역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짧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발표를 해보기 처음이라가지고 되게 캄캄합니다 지금. 실수가 있더라도 잘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점심을 한번 먹더라도 해내서 이제 탄소에 대한 카페가 내려갑니다. 누구나 탄소를 펼 수 있는 행동, 또 내가 탄소에 대한 CO2를 줄였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 모니터링, 점핑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이 탄소화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5개 국가가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더 이상 1.5도씨 이상을 올리게 되면 우리는 생태계가 무너집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지금 화석연료를 완전히 제로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협약을 했고요. 2030년까지 목표를 잡으려면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산업에서 쓰는 석유 에너지를 한 45%를 줄여야 됩니다. 그게 탄소 시장이라고 다음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이 34,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탄소 배출권은 CO2 1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투입을 해야 된다 하면 한 3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뭔가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CO2 1톤을 줄여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CO2 1톤 가격이 30만 원을 넘어서야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무이행을 하거나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데이터 매달 프로젝트는 미리 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왕예대의 가치는 CO2 1톤의 가치로 구조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무조건 거기까지 가도록 설계를 왜 탄소 배출권을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각 나라별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다르고 하나의 어떤 탄소를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더블 카운팅으로 재판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공통화폐가 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은 투명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게끔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유엔에서 배부가 돼서 작년 1월 달에 UNFCCC라고 하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기후체인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즉 CO2를 줄일 수 있는 정책, 기술들, 전 세계의 모든 기술들이 좀 모여서 이 탄소화폐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만들자라고 해서 기후체인 연합이 만들어졌고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기술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고 데이탐도 이제 이 CCC의 멤버고요. 저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로 이제 저희 모사남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빨리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BRT 시스템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BRT 시스템에 대한 개혁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협약을 마치고 지금 실질적인 실전 기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재조 기술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움직이는 화석연료 열차를 일렉트릭으로 교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탄소감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까지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즈니스를 약 5개 나라에 이제 정책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면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5년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100개 기업들이 이런 4차 산업 기술로 순위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기술인 이 데이터명 그 자리에 한번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술적인 거고 TDC는 어차피 인프라스트럭처인 그 기술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많이 나왔던 TPS,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속도적인 제한을 많이 해결한 메인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BMT DPoS라는 것은 쉽게 저는 이걸 기차 예를 드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에 달리던 것들이 새마을호라면 이제 저희는 KTX를 간 거죠. 훨씬 더 빠른 TPS를 구현을 했고요.
두 번째 라스트 슬레이브 네트워크라는 거는 대부분의 메인넷들이 하나의 선로, 하나의 블락을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2개, 3개, 4개, 5개의 선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빠른 기차가 여러 개의 선로를 간다면 더 많은 화물을 옮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확장성과 속도에 대한 구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 TTC 술셋이라는 것은 그 누구든지 쉽게 들어와서 이 선로를 증축하고 축소하고 혹은 그 위에 열차를 달리는 것을 운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툴셋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빠른 티켓을 가진 메인넷들이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그걸로 인해가지고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런칭한 게 에이콘 프로토콜이고요. 에이콘 프로토콜은 쉽게 얘기하면 현존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DM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DM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대부분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임 좋아하시는 빅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와 소셜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쉽게 간단한 코드 몇 줄 입력을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유저들에게 토큰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세 가지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플레이북이라고 저희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에이콘 프로토콜을 런칭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킬 거냐 이건데요. 넘버 원,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유저를 옮기는 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무조건 옳다라는 게 저희의 큰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유저를 새로 서비스 런칭해가지고 10,000명까지 올리는 건 어렵지만 10,000명을 가진 서비스는 세계에 너무나 많고요. 그런 서비스들을 파트너로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손쉽고 효율적이다라는 게 저희 플레이북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를 최소화한다. 이미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시간을 까주세요. 혹은 어떤 버튼을 다르게 눌러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던가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유저들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개인이 가져오는 가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명 있을 때 가치가 10이라면 100명 있을 때 가치가 100이 아니라 1000이 되는 그런 많은 회시입니다. BW stands for Bitcoin website, which is premium domain worth more than $10 million. BW started from 2014. BW는 비트코인 웹사이트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제 $10,000 가치의 이 글자 프리미엄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BW.com은 2014년부터 세계 최고 비트 마이닝 툴에서 이제 그 마이닝 툴 중에서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BW we have more than 1.5 million users, and among those we have 450,000 miners, which we accumulated since 2014. 최근 BW는 150만 명의 사용자가 이제 등록되어 있고요. 2014년 이후에는 누적된 마이닝 유저는 이제 45만 명이 됐습니다. And we have around 40 to 50,000 daily active users, and also we have around 8,000 daily newly registered users. 11 활성 사용자 수는 약 4천에서 5만 명이고요. 이제 그리고 매일 새로 등록된 사용자 수는 약 8,000명입니다. In our company, we have 7 exchanges. We have 2 mining pool. We have 1 crypto media. We have 1 crypto asset management company, and we also have the world's second most used stablecoin called Quantum Cash. 우리는 이제 7개의 거래소하고요, 2개 마이닝 툴, 1개 미디어, 1개 암호화 자산 관리 회사, 그리고 큐시인 이제 USDT 다음으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큐시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d Quantum Cash is a Chinese impact stablecoin. It facilitates Chinese users to fiat in and fiat out to all our exchanges. 이제 큐시는 많은 중국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In Korean market, we have KRW market, and we call it KC. Name is Quantum Cash for Korean users to deposit into BW,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launch KC stablecoin as well. 한국에서 BW는 KC라는 이제 이름으로 원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게시를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The last is the BW right now. To the Moon program is very popular among Korean users, so you guys can use the Kakao login to BW and check it out. Thank you. 이제 마지막으로 BW에서 지금 하고 있는 투더문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카카오를 통해 이제 BW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마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SS팀은 마이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이 잡힌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전략적으로 채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중국에서 7월 중순부터 채굴을 시작하고
2차로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9월부터 채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으로 결정한 이유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료, 채굴비, 인건비 등인데 한국에서 1비트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26,000불의 금액이 필요하고 원화로는 3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600에서 700만 원, 카자흐스탄은 400에서 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카자흐스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4시간 풀 가동과 과열력이나 고장 발생률이 높아 AS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가 생긴 채굴기를 업체에 보내는 기간과 수리 기간, 다시 받는 기간을 포함하면 약 1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채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1차 마이닝 센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으로 2차 마이닝 센터로 선정한 이유는 마이닝 규제 리스크가 가장 적고 채굴하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저희 해시쉐어는 카자흐스탄에서 1kW당 0.03달러의 수준의 저렴한 전기 요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쉐어 저희 로드맵을 있을 때는 그 실행 중인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재 DB를 암호화하거나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는 솔루션들은 많이 있는데요. 실행 중인 메모리를 보호하는 그런 솔루션은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이런 TE 기술을 쓰게 되면은 관리자 그 자체를 이제 3중화, 2중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술로 또 이렇게 다시 설계가 가능한데요. 네,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저희가 TE 안에 데이터를 넣는 것도 안전합니다. 물론 그것만 넣더라도 지금 업계에서는 가장 앞선 주목받는 기술로 적용했구나라고 아시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이제 암호학적으로 스레스부터 시그니처라고 이제 키를 분산해서 각 환경을 넣고 결과적으로 키 안이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키를 나누어서 보관을 하는 그런 이제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더월렛에서 안전성을 극대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조합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크게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두 가지 축을 말씀드리면 한쪽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TE입니다. 다른 한쪽은 암호학적으로 이걸 더 안전하게 지키는 그 두 가지 축이 되었고요. TE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공급해드리자면 DB에 있는 암호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이 DB에 암호화하는 솔루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통신 구간에서도 암호화를 하는 가운데 쪽 이런 부분에서도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행 중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메모리 데이터를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답은 없고요. 여기에 무슨 공용 암호라든가 암호학적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성능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TE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잘 안 와 가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 TE 환경이 꼭 암호화폐만 필요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크레딧 카드나 이런 정보를 실행 중인 서버에서 실행을 할 때 해커가 메모리를 탈취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에서 이제 카드 키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걸 좀 시각화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TE 환경에서 되면 그 메모리에 있는 거를 물론 다 있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보에. 그리고 이제 세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부분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보통 하나의 트랜잭션을 놓고 거기까지 하나의 키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하는 솔루션들이 제안되는데 그런 설명을 갖다가 여러 개의 키로 설명을 해서 그 키들이 다 조합이 될 경우만 트랜잭션이 유효한 형태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여러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로토콜로 하나의 키만 되고 스마트 컨텐트 상에서 이제 여러 키를 사용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 기존의 블록체인에 대한 어려움을 한번 적어봤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시작하기가 어렵고요.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회사는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원래 하던 서비스도 있는데 블록체인까지 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까지 연동해서 하기 너무 힘들어요. 비트베리는 사용하기 쉽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잖아요. 요거 가지고 에어드랍을 받고 지갑까지 설치해서 소금까지 하는 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안 알려드려요.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 타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블록체인 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셔서 비트베리 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그분 명함을 받아서 그분한테 바로 에어드랍을 이더리움을 500원어치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이게 뭐야 라고 하시더니 지갑을 깔고 확인하고 내리셨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네, 이렇게 쉽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연동 솔루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편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 화면 보실 거예요. 설치하고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핀 넘버 설정하면 지갑 끝입니다. 외국인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지갑 끝입니다. 송금할 때는 송금 버튼 누르면 내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번호가 쭉 나와요. 저는 전화번호에 비트베이 친구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몇 분 정도 계신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분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전화번호 치고 수량 누르면 송금됩니다. 수수료가 없죠. 저희는 업비트의 기술 노하우 그리고 띠오리라고 그 화이트 해커 그 세계 1등 하는 팀들이 있어요. 여기서 검수를 받고 그다음에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회사에서 주소 기반으로 송금할 때 이 주소가 안전한 주소입니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탐지받아서 보내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개국에서 북한하고 아프리카 몇 개 뺀 나라에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사용자가 지난 7월에 10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거래 횟수가 250만 건입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비트베리 사용자분들에게 비트베리를 왜 사용하세요? 비트베리 쓰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여쭤본 것에 워드 클라우드를 모아놓은 겁니다. 쉽다, 편하다,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비트베리가 하는 일은 비트베리가 기업에게 제공할 서비스는 이렇습니다. 토큰을 발행하고 홍보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서비스에 연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왓츠안하고 다 들어보셨죠? 콘텐츠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에서 비트베리 API를 연동해서 자기 서비스에 편리하게 지갑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아하라는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도 지갑 개발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지갑 개발 아예 하지 않고 Q&A를 잘 하시는 게 이 팀의 역량이기 때문에 지갑은 저희 거를 연동해서 쓰고 계시고 한 달에 3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산타토익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는 토익 공부하는 서비스예요. 이 중에서 20대 분들은 혹시 산타토익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원래 전문 역량이 인공지능 하는 회사예요. 블록체인도 잘 하시겠지만 굳이 블록체인까지 우리가 다 공부해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트베리 도입해가지고 토익 문제를 풀 때마다 토큰이 나와요. 굉장히 심각하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5월달에 제가 제주도에서 전기차 엑스포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기차 엑스포는 뭐냐면 여러분들 모터쇼 같은 데 가보셨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자동차 구경하러 오는 행사가 전기차 엑스포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지갑을 만들고 에어드랍을 주고 상다수, 제주의 상다수를 결제까지 하는 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정말 돌아갈까? 테스트했는데 그날 오신 분들이 전화번호 눌러서 에어드랍 받고 지갑 만들고 상다수 결제까지 1000개 트랜잭션이 4일 동안 10,000건이 발생했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산타토익 여기는 재밌어요. 토익을 10문제 풀 때마다 너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을 20개씩 줘요. 20개씩 계속 줘요. This is our vision in layers on how we can build this infrastructure to run your solutions on top of Bitcoin. We have Bitcoin in the center, then RSK that is live and it's working and you can create your smart contracts. And on top of RSK, we are building a set of infrastructure services that will allow developers and companies to run their solutions in a decentralized world. These are called the RIF services. It's a blockchain infrastructure libraries and services to enable fast and scalable solutions on top of RSK. And it's my t-shirt as well. We have 5 different services. The first one is directory. It's a name service similar to an alias on internet. Instead of typing an IP address on internet, you type domain names. You go for kakao.com or google.com. In the blockchain space, you have long string of characters that are the addresses, where with this service, Brief Directory, we are changing the addresses to have easy to read names. And on top of this service, we are going to implement identity and reputational solutions. The second service that is built as part of the Riff suite is Riff Payment. Riff Payment was launched in consensus this year and allow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network to 1,000 transactions per second. Thousands depends on the amount of nodes that you want to connect to this off-chain payment network. Then we have storage. If we want to create financial inclusive solutions, we need to have a decentralized storage for this reputational information. We are coming from DevCon in Japan, where we present our solution for storage on testnet. So if you are interested in testing this new solution, please reach me and I will give you all the info. And we are under research for the data services and communication services. So the research team is working on the specification for these 2 services to be launched hopefully o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So that's the infrastructure. So what is being built on top of RSK? Supply chain systems, for example.
We have this traceability system for organic food that is a solution that is being developed with the Argentinian government. So it's a super interesting solution to track the producers of the food up to the shop in every single city in Argentina. This is under development, and it's a supply chain solution that is being built on top of our scale. Another supply chain is GiveTrack. Maybe you have donated money. Okay. At the same time, as we said, basically we embed dispute resolution system online and on chain, so that in case of troubles, the decision is executed automatically on chain as well. There are some troubles. Okay. So a few words about Jur. We are backed now by primary investors in the blockchain field. Maybe you know Felucia Capital of Shanghai, Rascal Ventures, Simply VCs, and a certain number of private investors who wanted to invest in us in the long term, especially because we are not going to affect the legal sector in one day, of course. Proudly, we are working with VeChain Foundation. We have been invested by VeChain, and we are the partners, the exclusive partners for providing and covering legal needs for the entire list of their partners. And last but not least, we have been successful in our IO, obtaining a 500% of oversubscription on the 28th of August, last August. And differently from many projects, we already delivered the first beta platform. The first beta platform is available on our website. Please check it out if you are interested. And with our beta, you will be able to already create your first smart legal contract to pay. The money will be put in escrow, and in case of troubles, to obtain a simplified dispute resolution system we call OpenLayer. After 3 weeks from our launch of the beta platform, we obtained 2 community members asking us to use that for buying a car. This is quite interesting to have a community member willing to use a new basically product in this way. And proudly I'm sharing with you that in 2 weeks from now, we will do the first agreement, a do it by yourself smart legal contract of the history for a car purchase agreement of 10K of value. This will happen in Austria, so in the north of Europe, and it's the first time that someone does that in the real world, because as you know, everyone is speaking about smart contracts and the legal sector, but to do these things takes a lot of effort, and I think we are working hard on that. Meanwhile, we work on that. We launched our lab, we call that Lab for Real Justice, and we have, today we can announce just 1 university. We have other 4 joining us by the end of the year. The first one is Radboud University in Nijmegen, Netherlands, and we are doing with the students basically all the tests and activity of our platform. We are going to announce our 5 universities before the end of this year joining us. A few words about the token in a really quick way. We believe in tokenomics which makes sense and which have chose, in a few words, a model based on staking mechanisms. So the token is used for ensuring, thanks to staking mechanisms, quality, transparency, and not corruptibility. This is really important, especially for dispute resolution. I'm not going into too many details of this part because it's quite technical, and maybe it's more interesting to give you an overview of our next steps. For any DApp in the space, it's quite relevant to have one core philosophy. Otherwise, I don't think anyone will do a great change in the next years. So basically our mantra is adoption, of course, adoption, and guess what, again, adoption. So to get there, there are several frictions to be solved, and that's why probably not so many dApps are working efficiently today. We have chosen also on that side to make the things differently, and we are working on something we call the blockchain startup method. If you like let's say the idea and you want to participate also on the concept and work about that, join our community, and you will see in the next week some call for joining us in some focus groups. What does it mean in